수능이 끝난 그날 밤, 나는 내 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내 얼굴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성적 예측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고, 그 숫자들은 내가 3년 동안 꿈꿔왔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3년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나는 달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자습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복도에서 단어장을 펼쳤고, 점심시간에도 교실 한 구석에서 문제집을 풀었다. 친구들이 방과 후 치킨을 먹으러 갈 때도 나는 학원으로 향했고, 주말에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도 나는 도서관 열람실 구석 자리를 지켰다. 엄마는 가끔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과일을 갖다 놓으며 일찍 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고, 그마저도 걱정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내일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어쩌나, 이번 주 범위를 다 못 끝내면 어쩌나, 이렇게 해서 정말 될까.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더 독해졌다. 수학 때문에 울었고, 영어 듣기 때문에 자책했다. 국어 비문학 지문이 이해되지 않아 벽을 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고. 3학년 여름, 하루에 4시간만 자던 시기가 있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몸은 비틀거렸고 눈앞이 흐려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왔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1095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수학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국어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영어 듣기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애써 믿으려 했다. 집에 돌아와 해설지를 펼치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내가 예상한 점수는 목표했던 대학의 커트라인보다 한참 아래였다. 재수생들의 상향 지원까지 고려하면 더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3년 동안 내가 그토록 원했던 캠퍼스, 학과,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려 했다. 울음이었을까, 비명이었을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숨이 막혔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3년이나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걸까? 친구들은 다들 잘 봤다고 했다. SNS에는 벌써 수능 끝 파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다들 웃고 있었다.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 방문 밖에서 엄마의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3년 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려주고 내가 공부할 때 TV 소리도 줄이고. 그런 엄마에게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를 안겨주다니.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엄마는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내 상태를 눈치챘을 것이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더 미안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깨진 화면 너머로 아빠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다. 수고했다. 단 3글자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수고한 게 아니었다. 실패했다. 망쳤다. 모든 것을 낭비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억눌렀던 불안,
감춰왔던 두려움, 외면했던 피로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목이 쉬었고 눈이 부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내 얼굴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빠였다. 아빠는 평소처럼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 됐을 텐데도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고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어 가슴이 아팠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를 볼 수 없었다. 아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죄송하다고,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노동자의 손.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톤이었지만 왠지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또 울 것 같았다. 아빠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질책도 실망도 없었다. 그냥 조용한 따뜻함만이 있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니? 질문이 뜻밖이었다. 나는 잠시 멍했다. 왜 공부했냐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빠는 계속 말했다. 아빠는 말이야.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미안했어. 왜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여야 하나 싶어서.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고, 푹 잘 시간도 없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웃을 시간도 없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아빠의 반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빠는 내가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너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너무 애쓴다는 거.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랑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런데 너는 스스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같더라. 마치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우리가 널 사랑할 것처럼. 눈물이 또 나왔다. 아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다. 아빠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대충 세어봐도 5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아빠. 아빠가 3년 동안 모은 거야. 내가 수능 끝나면 주려고.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재수하고 싶으면 그것도 좋고. 대학 안 가고 다른 길을 찾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나는 봉투를 다시 아빠에게 내밀었다. 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저 망쳤어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요. 자격 없기는. 넌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시험 점수가 뭐가 중요해. 그게 내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 아빠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해요. 3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이건 실패예요. 실패.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너만 했을 때 말이야. 아빠도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 검정고시 보고 바로 일터로 나갔어.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
왜 나는 공부할 기회조차 없나 싶어서. 나는 아빠를 처음 보듯 바라보았다. 아빠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빠는 실패한 게 아니야. 다른 길을 간 거지. 그 길에서 엄마를 만났고 너를 낳았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잖아. 아빠가 선생님이 됐으면 지금의 아빠는 없었을 거야. 그래도 저는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실패한 것 같겠지만 이건 그냥 다른 길로 가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길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500만 원. 아빠가 3년 동안 모은 돈.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은 돈. 그 무게가 느껴졌다.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부모 마음이야. 목이 메었다.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고생? 그게 무슨 고생이야?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지.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지금도 그렇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그 안에서 나는 마침내 진짜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넌 정말 잘했어. 저 좋은 딸 못 됐어요. 아니야. 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딸이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쉬어도 돼. 3년 동안 달렸으면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쉬어도 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나도 몰랐다.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달려야 했고 멈추면 뒤처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제 쉬어도 된다니. 그냥 한 달만이라도 쉬어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생각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일어서며 봉투를 다시 한번 가리켰다. 이건 내 거야. 마음껏 써. 아빠 허락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 쓸 거라고 아빠는 믿어. 방문을 나가려던 아빠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참, 하나만 더. 나는 아빠를 보았다. 너는 시험 점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빠가 방을 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여전히 슬펐고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것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이 다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은 거기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었다. 아빠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너는 시험 점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 나는 지난 3년을 돌아보았다. 밤새 공부하던 날들, 문제집을 붙들고 울던 순간들,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복도에서 듣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걸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니었다.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 3년 동안 나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힘들어도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법을 배웠다. 비록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분명 성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아빠가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내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 나는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500만 원. 아빠의 3년. 나의 3년과 맞바꾼 아빠의 마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아직 작동은 했다.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아빠도 사랑해.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울 수 있었다.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먹으라고.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아빠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상관없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지은 밥이었다. 맛있다, 엄마. 엄마가 미소 지었다. 많이 먹어라. 밥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일부터 뭘 할까? 아빠 말대로 한 달쯤 쉬어볼까?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재수는 할까 말까? 아직 모르겠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빠가 나를 보며 물었다. 밥맛이 좀 도니?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상하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엄마가 말렸다. 오늘은 쉬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엄마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한 게. 3년 동안 나는 항상 바빴다. 밥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공부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다. 미안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나 자신에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아빠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공부 안 해? 오늘은 안 할래요. 그래. 좋아. 우리는 함께 TV를 봤다.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별로 재미있지도 않았지만 그냥 보고 있었다. 아빠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다. 엄마도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세 명이서 TV를 보는 모습.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범한 시간을 보낸 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빠가 하품을 했다. 아빠 먼저 잘게. 너도 일찍 자라. 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도 곧 따라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능 끝나고 집에 온 것, 성적을 확인한 것, 무너진 것, 아빠가 온 것, 봉투를 받은 것, 밥을 먹은 것, 그리고 깨달은 것.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친구들 만나기, 영화 보기, 여행 가기, 책 읽기, 늦잠 자기, 운동하기. 적다 보니 목록이 길어졌다. 3년 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하나 더 적었다. 나 자신과 화해하기. 화면을 내려다보며 나는 작게 웃었다. 할 일이 많다. 수능 공부만큼이나 바쁠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즐거운 바쁨일 것이다. 일어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문제집과 교과서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권 한 권 책장에 꽂으면서 생각했다. 이 책들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정리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다.
깨끗해진 책상이 낯설었다. 항상 뭔가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었는데 서랍을 열어 아빠가 준 봉투를 넣었다. 아직 쓸 계획은 없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빠의 마음이 담긴 돈. 언젠가 꼭 의미 있게 쓸 것이다.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일찍 눕는 것 같았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3년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빠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시험 점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당장은 믿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3시간은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다. 쉬어도 된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11월의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일어났니? 씻고 와서 먹어. 네, 엄마.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아빠는 이미 출근하셨다고 했다. 엄마와 단둘이 아침을 먹었다. 오늘 뭐 할 거니? 친구 만날까 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랜만에 편한 옷을 입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항상 교복이나 운동복만 입고 살았는데 휴대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보자고. 친구는 좋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집을 나서면서 엄마에게 인사했다.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밖은 추웠다. 하지만 걷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가 먼저 와 있었다. 손을 흔들며 반겼다. 나도 웃으며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얼굴 좀 보자.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능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있었던 일들.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너 괜찮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괜찮냐고. 솔직히 완전히 괜찮지는 않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응, 괜찮을 것 같아. 그랬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친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진지해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는 시간.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친구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걸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다녀왔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좋았어요.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이었다. 이런 피곤도 있구나 싶었다. 휴대폰을 보니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저녁 먹고 가족 사진 찍자. 가족 사진? 갑자기 왜?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였다. 아빠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올려놓았다. 자, 다들 모여.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빠, 엄마, 그리고 나. 타이머가 돌아가고 카메라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사진을 확인해 보니 우리 모두 웃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오랜만에 본 내 웃는 얼굴이었다.
아빠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좋은데. 액자에 넣어야겠다.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나도.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3년 동안 쓰지 못했던 일기였다. 공부 기록만 남기고 정작 내 마음은 기록하지 못했었다. 오늘 나는 조금 성장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쉬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능은 끝났다. 내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는가다. 아빠가 말했다. 너는 시험 점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그 말을 믿어보려 한다. 천천히, 조금씩.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 쉬어도 된다는 허락. 그게 내 인생을 바꾼 말이었다. 그 말 하나로 나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수능이 끝난 날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아빠 덕분에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알겠다. 무너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 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을 기다리며.